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정시 상담은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미리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이제 나온 성적표를 가지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담 학생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국제 관련 업무 종사자를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37등급, 수능 가채점은 평균 3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 가톨릭대 동아시아 언어문화학부, 나군은 국민대 일본학과, 다군 광운대 영어영문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이번에 수능을 본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성적표 받아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가채점보다 예상 등급이 많이 떨어져서 네. 조금 조금 실망했겠네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받은 수능 성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권 대학 어문계열 쪽에 진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전략을 잘 세우면 되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립니다. 네.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4.83, 수학 4, 영어 4.2, 사회 4.45 그래서 평균 4.37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 가채점 점수죠.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점수 117이고요. 3등급, 수학 다형이죠. 113에 4등급, 영어 123에 3등급입니다. 한국사 3등급이고요. 생활과 윤리 62점에 3등급, 사회문화 62점에 2등급.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표준 점수 합이 477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백분위 같은 경우는 이제 100점 만점에 평균 81.4가 되겠습니다. 자, 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등급이 3등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점수가 477점이었죠. 네. 이렇게 보면은 과연 석차가 어느 정도 될 건가 이제 이게 궁금한 부분인데 인문계 예상 석차는 한 47,000등 정도. 누적 100분위로 본다면 16.7% 정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표준 점수로 100분위로 볼 때는 42,000등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누적 100분위가 이제 15% 정도니까요. 역시 이제 100분위 점수가 우리 학생한테는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100분위를 중심으로 한 대학을 이제 우리 선택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보았는데요. 인문계 학생인데 지금 현재 국어하고 수학이 조금 부족하고요. 영어하고 탐구 성적이 좀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환산을 했을 경우 동일 비율이 아니라면 국어와 수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정시 지원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학에 있죠. 수학이 이제 100분위가 68% 나왔으니까요. 많이 이제 부족하게 이렇게 나왔네요. 보니까. 그래서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낮은 대학을 좀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물론 이제 인문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국어나 영어의 비중이 좀 더 높은 대학을 선택해라 하는 그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탐구 두 과목 같은 경우는 성적이 고르게 두 과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성적도 이제 비교적 이제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두 과목 반영하는 대학을 선택해도 큰 무리는 없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수학을 뺐을 경우 국어, 영어, 그다음에 탐구 두 과목만 이렇게 이제 적용했을 경우에는 상의 누적이 9.6%니까요. 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성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문제일 텐데요. 우리 네. 학생이 이제 국제 관련 직업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이제 어학 쪽을 희망하긴 하는데 어느 분야에서 직업을 가질지는 좀 구체적이진 않다, 좀 막연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상담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국제 관련 직업 이 말도 사실은 조금 이제 막연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학생은 그 어학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면은 뭐든지 괜찮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 이제 우리 학생한테 권유를 해주고 싶은 직업이 있는데요. 요즘 이제 인문계가 사실은 취업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인문계 쪽에서 이제 앞으로 유망한 직업으로 이렇게 직업 능력 개발원에서 제안을 해놓은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국제 의료 코디네이터라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의료 기술이 상당히 지금 앞서 있는 그런 편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진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대학병원 같은 데에서는 국제진료협력센터를 설립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의학을 전공한 학생들이죠. 주로 이제 러시아나 중국어나 아랍어나 또는 동남아권 쪽에 또 북유럽 쪽의 언어를 전공한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기관하고 이제 그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이게 그 국제 의료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입니다. 의학 능력도 살리면서 또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산업의 어떤 천병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주는 그런 학과도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제가 이제 학과를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주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실까요? 네, 아까 이제 제가 그 국수형 탐구 두 과목일 경우에 인문계 누적 100분위가 이제 15%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을 또 이제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누적 100분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14.6% 정도가 나오고요. 국어 영어만 반영하는 대학을 찾는다고 했을 경우는 누적 100분위가 10.3%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을 수도권, 경기권 이쪽에서 이제 잘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 화면에서 보다시피요. 역시 이제 수학 성적이 30% 이상 들어가는 경우에는 표준 점수도 그렇고 100분위 점수도 그렇고 이렇게 의미 있는 점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의 비중이 낮으면서도 그다음에 이제 영어라든지 탐구의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때 그랬을 때는 성적이 비교적 고른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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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즉 이렇게 이제 반영하는 경우에 표준 점수나 100분위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 그 점을 좀 유념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자, 최진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화면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 학생이 지금 동일 비율을 적용했을 때 이제 가장 좋은 조합을 보였고요. 이제 국어와 수학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인문계 쪽에서 불리한 어떤 그 성적 분포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산했을 경우에는 조금씩 떨어진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우리 학생이 기억하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실 때 너무 지나치게 뭐 상향하거나 소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인문계에서 이제 탐구의 반영 비율이 일반적으로 작습니다. 하지만 탐구를 두 과목을 모두 다 잘 본 학생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이 상대적으로 탐구 두 과목을 잘 봤기 때문에 이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반영 비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대학들을 좀 그 선택하실 수 있다면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가톨릭대, 국민대, 강원대인데요. 최진규 선생님께서 이 희망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가군부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군의 가톨릭대 동아시아 언어문화학부입니다. 29명을 선발하고요. 지난해는 이제 3.9대 1이죠. 경쟁률이 뭐 크게 높지는 않은데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지난해 모집 인원이 42명이었는데 올해는 29명이니까요.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13명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이 100%고요. 이제 표준 점수 국영수에 이제 탐구 같은 경우가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두 과목이 이제 20인데 수학 비중이 좀 낮으니까 이제 유리한 그 조합이긴 하죠. 그다음에 한국사는 뭐 우리 학생 3등급이니까요. 이렇게 뭐 불이익 받는 그런 점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학에서 직접 발표한 2개년 그 평균 100분위를 보면은요. 2016학년도는 실제 합격자가 81.8%로 돼 있고요. 최종 합격자 같은 경우는 81.2%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2015학년도는 조금 높게 나왔어요. 최초 합격자가 83.2%인데 최종 합격자가 이제 82.2%니까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그냥 그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100분의 합의 평균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 점에 이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보면은 우리 학생도 계산을 해보면은 평균 100분위가 81.4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016학년도에 그 최종 합격자의 100분위 평균에 비교했을 때는 0.2 정도가 이제 플러스고요. 2015학년도 경우는 0.8 정도가 이제 부족한 그런 점수입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성은 이제 표준 점수 480점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 학생 점수는 476이니까 이제 4점 정도 이렇게 부족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이제 모집 인원이 대폭 줄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성적 상승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네. 다만 장점은 수학 반영 비율이 이제 낮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는 좋은 점이지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향이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럼 나군의 국민대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살펴볼까요? 나군 국민대 이제 일본 학과입니다. 여기는 이제 10명 뽑는데요. 역시 이제 지난해 경쟁률이 5.6대 1이었는데 지난해보다 모집 인원이 3명이 줄었습니다. 수능 100이고요. 100분위를 쓰고요. 그다음에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2과목 20입니다. 한국사는 불이익 받는 거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합격자 100분위 합일 텐데요. 최초 합격자는 100분위 합이 평균 346이었고 또 최종 합격자 평균은 342에 추가 합격이 20번까지 나갔었는데요. 반영 비율 고려하지 않은 단순 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의 100분위 합은 321점이니까요. 여기는 좀 많이 부족하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모집 인원도 조금 줄었고 그다음에 수학 반영 비율은 20%로 좋은 점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성적은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과 또 합격 가능성을 진단해 주셨는데요. 두 대학 모두 이제 상향이라는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학생이 만약에 두 대학을 지원을 하겠다면 두 대학 모두 지원하는 건 좀 무리가 될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시고 조금 더 아래쪽의 대학을 선택하는 게 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맞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대학들을 좀 추천을 해 주시죠. 네, 그 추천 대학인데요. 역시 이제 가군에서는 가톨릭대 동아시아언어문화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살펴봤듯이 상향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적정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대학이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이긴 하지만요.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전북대의 특성화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학과 같은 경우는 HSK 5급 이상, 한자 공인 2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을 갖추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격증, 그 다음에 이 학과는 전공 필수가 없어요. 모두가 전공 선택인데 전 학과의 과목을 다 듣는 그런 그 학과로 또 유명하고 네. 그래서 전북대학교 교수 1000명이 모두가 지도교수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이 중어중문학과의 경쟁력은 아주 상당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문계 학과로는 상당히 경이롭습니다. 그 취업률 같은 경우도 70% 정도를 육박하고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안정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제가 국제의료 코디네이터를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쪽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역시 이제 부속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나군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게 이제 상향이 국민대 일본학과 이제 상향이죠. 그다음에 동덕여대 일본어과 적정으로 봤고 안정이 이제 덕성여대 일본 1어 일문학과로 이렇게 봤습니다. 또 일본어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이제 제2 외국어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과목이니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군 같은 경우는 뭐 상향은 이제 광운대가 될 테고요. 적정은 서울여대 도고동문과인데 이제 중어나 일문은 좀 높기 때문에 도고를 추천드렸고요. 안정은 차의과대학 보건의료산업학과인데요. 여기가 이제 또 역시 이제 대학병원이 있고 또 아까 제가 드렸던 그런 직업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이 추천 대학 중 자세히 살펴볼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역시 이제 가군의 전북대 중어중문학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17명 뽑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줄긴 했죠. 5명 정도 줄었습니다. 2.9대 1 경쟁률은 그렇게 높진 않고요. 수능 100이고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20이고요. 뭐 한국사 볼 얘기가 없고요. 전년도 합격자 표준 점수를 보면요.
평균이 470이니까요. 추가 합격 6번까지 나갔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합이 476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6 정도 나오니까요. 뭐 안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모집 인원이 조금 줄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전북대 특성화학과라는 점에서는 우리 학생이 좀 깊이 고려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적정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나구는 어떤 대학을 보면 네, 좋을까요? 동덕여대 일본어과인데요. 여기는 이제 25명 선발하고 전년도 4대 1이었고요. 35명에서 또 여기도 이제 1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100분이 반영하고요. 국어 25, 수학 25, 25, 25, 25네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 불이익이 없고 전년도 합격자 100분의 1 보면은 최종 합격자가 합이 314.5고 평균이 78.86, 추가 합격이 24번까지 나갔는데요. 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100분위 합이 318.5니까 이제 4점 정도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100분위 평균이 81.4인데 이것도 이제 2.54점 더 여유가 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감소한 점은 아쉽지만은 조합이 상당히 가장 좋은 조합이었죠. 아까 이게. 그래서 네. 최적의 조합이 아닌가. 그래서 적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학생이 오늘 이제 성적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오후에 제가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진짜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했듯이 성적이 조금 떨어졌어요. 등급이 이렇게 낮게 나온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까지 제가 감안을 드린다라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대학들 중에서 이렇게 상향 적정보다는 안정이라고 제가 제시했던 대학들이 있죠. 네. 이런 대학들에 지원하면은 아마 오늘 실제로 나온 점수에 적절하게 이렇게 도전하는 경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자, 최진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그 상담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우리 학생이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직 좀 진로가 좀 불명확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직업들 포함해서 우리 학생이 그 직업을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의 성적대에서 이제 대학의 어떤 그 이름에 좀 관심을 갖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이 취업과 또 자신의 적성을 고려한 그 학과 위주의 어떤 그 지원 전략 수립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으니까 고민이 조금 해결되시나요? 네. 다행이네요.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해드린 내용이니까 성적표를 가지고 여러 기관의 배치 자료가 나오면 참고해서 다시 세밀하게 입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을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잠시 전하는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